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쌤 인사 올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테마주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다음 테마, 즉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어떤 테마가 뜰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네이버 정권에서 인기 검색, 그리고 전세 코스닥,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이게 있는 종목들을 엑셀로 가져와서, 그죠? 엑셀로 가져와서 요렇게 표를 만든 다음, 이제 관심 종목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아주 강한 종목들은 빨간색 칠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까지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재생 목록에 보시면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할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해서 해당 종목의 다음 테마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도 장을 보면 코로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씩 다른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찾았던 것 중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 테마와 핀테크 관련 테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걸 찾아서 한 겁니다. 했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지금 2차 전지 테마는 거의 밀린 상태, 즉 들어오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핀테크 테마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넷페스가 살아있습니다. 오직 힘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이제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미코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그래서 테마가 그러면 넷페스 그래 좋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페스를 보면은 넷페스 차트를 한번 켜도록 하면 넷페스를 켤게요. 넷페스 켜면은 차트가 엄청 좋네. 그죠? 이렇게 장을 돌파하는 모습. 항상 차트는 월봉을 먼저 보고, 월봉도 돌파, 그죠? 주봉도 돌파, 일봉도 돌파, 일봉은 당연히 돌파했겠죠. 이런 식의 아주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넷페스는 시세가 살아있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도 상승하는 이 종목 정말 힘이 세죠.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더 크게 부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그럼 확장하는지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넷페스가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 갈 게 무엇일까? 그 다음 갈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게 넷페스라는 종목은 기관이 투자하는 종목인데, 넷페스를 이렇게 치면, 제가 이거 친다고 이렇게 쳐놨는데, 넷페스를 치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죠. 이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블로그들 보면, 블로그가 더 쉽게 종목들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넷페스는 이렇게 클릭을 해갖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삼성이 투자하는 비메모리, 그죠?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 중에 하나인 넷페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반도체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로 반도체 호공정을 치니까 반도체 호공정 장비 부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은 요 안에 넷페스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넷페스를 보면은 넷페스는 시스템 반도체 안에 있구나. 확실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넷페스를 쳐서 넷페스가 어떤 종목의 테마 있는지, 그럼 이 종목 SFA 반도체, DB 하이텍, 넷페스, 하나 마이크론, 고영 실리콘 웍스, 얘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키움문에 즐겨찾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즐겨찾기 추가하신 방법은 간단한데, 이렇게 관심 종목을 누르고요. 관심 종목을 누르고 등록 눌러서, 여기 이제 이렇게 종목이 나왔을 때 새 그룹, 그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스템 반도체가 있긴 한데, 그죠? 반도체 이렇게 치고,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쳐서 이제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인서트 키를 누른 다음 이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패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차트가 등록이 되죠. 이거 모르시는 분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한번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은 이렇게 등록하게 만들게 되면 현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 보면 여기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 SFA 반도체, DB 하이텍, 네페스, 하나 마이크로, 고영, 실리콘웍스 그 외에도 이렇게 인터넷에 막 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치냐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여기다 그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그죠? 이렇게 치면은 관련주들이 쫙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정리를 쫙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있는 종목들을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안에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수집을 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되냐면은 이제 각 종목들을 한 번씩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테마주 중에 과연 누가 가장 힘이 센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수를 매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누가 대장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 주봉, 일봉을 추진합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려고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요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 요렇게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해서 요런 테마들을 인터넷으로 수집을 합니다. 이제 수집하는 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더 하고 궁금한 건 댓글 다시면 제가 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요렇게 요 차트들을 보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월봉을 먼저 봅니다. 월봉을 보면서 이 종목들 중에서 과연 월봉 중에 대장이 뭐가 있을지를 한 번씩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서 요렇게 한 번씩 그어보고 바닥을 그죠? 위에도 한번 그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재 있는 종목의 대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찾았을 때는 1위 네페스가 제일 힘이 세고요. 그죠? 이것이 실적 상관없이 수급으로만 봤습니다. 네페스는 거의 모든 장을 뚫어버린 현재 가장 큰 장 흐름이 되고요. 그 다음 DB 하이텍 한번 볼게요. DB 하이텍을 보면 이제 이렇게 현재 이 장을 뚫어버리고 그죠? 강력한 흐름. DB 하이텍도 좋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선정한 3위는 고영입니다. 웃기죠? SFA 반도체가 엄청 큰데 지금 다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차트를 보면서 수급을 분석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돌파 시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를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보면은 주봉에서는 SFA 반도체 이게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완전히 엄청난 돌파. 이 보실 때 그럼 주봉은 어떻게 보는데 한 3년치 자료를 보면 됩니다. 2년, 3년. 그죠? 3년하고 약간을 더 보면 굉장히 흐름이 좋네. SFA 반도체 1위. 그죠? 그 다음에 그럼 2위는 누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DB 하이텍을 2위로 줬습니다. DB 하이텍 2위로 주고 그죠? 이렇게 보고 요거 돌파하는 거. 그죠? 힘 좋다. 그죠? 그리고 3위가 네페스. 그죠? 네페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돌파를 시작했네. 그죠? 이렇게 해서 각 종목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봉도 한번 보면은 일봉까지만 보고 오늘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은 일봉상에서는 SFA 반도체가 제일 크게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또 당겨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봐서 2위로 제가 판단한 건 DBI. DBI 때 보면은 보시면 3위가 네페스. 3위가 네페스로 봤습니다. 그래 보시면 저번에 제가 강의 때 또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매수 주체를 하나로 보는 게 좋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삼성 같은 경우 큰 종목은 매수 주체를 기관 외국인 개인으로 보지만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매수 주체가 하나가 되어도 된다. 그죠? 왜냐면 그게 이거 보면은 보유 비중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요거밖에 안 돼,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SFA는 기관이 건드리는 종목. 개인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그죠? 나중에 또 한번 분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넷패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그죠? 오늘 매수 들어간 넷패스의 경우에는 기관이 이제 매수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도 저점을 잡고, 그죠? 이렇게. 그 개인이 팔고 있고, 개인이 팔 때 올라갔다. 그런 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핵심 기술을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테마주 대장과 등수를 매기게 되면 여러분이 살 타이밍이 옵니다. 그러면 넷패스가 뜨고 있으면은 이거 못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추격 돌파했을 때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번 사고, 제가 짜는 전략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를 돌파할 때, 그죠?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갑니다. 혹은 상승을 하겠죠. 상승할 땐 놔두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사.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지만 그렇지 않고 그럼 다음 선침의 작전을 쓰는 거에 대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다음 선침의 작전 어떻게 쓰느냐? 여기 이제 지금 제가 4위로 잡아놓은 게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인데, 어버브 반도체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 일봉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구간 이거죠. 지금 상승했을 때 이렇게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렇게 지지를 해줄 부분이죠. 이 구간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일봉에서 봤을 때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여기 지지를 받쳐주는 구간. 이 정도면 매수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손절매도 거의 여기 있는 지지선, 요거 한번 봐야 됩니다. 요거 뭐냐면은 요게 바로 대량 거래의 주인 기관이죠. 외국인은 이만큼. 네. 그러면 기관이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부터 해서 기관이 계속 그쪽으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식의 종목들을 전부 추론해보면서 분석해보고, 그래서 삼성의 지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료 입장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넷패스를 못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넷패스 다음 종목에서 선침의 전략으로 넷패스가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손바뀜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거는 기간의 손바뀜을 가지고 갔을 때 여러분이 같이 매수한 전략을 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형님이 가면 동생이 간다. 이 작전, 유태신태 작전의 두 번째 작전, 제가 쓰는 기법 중에 하나, 테마주 매매에 제일 많이 쓰는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드리려고 오늘 마지막 4탄을 준비했습니다. 또 강의는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신이 나서 더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핵심 기술들을 계속 알려드리니까 한번 즐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말입니다. 토요일이니까 행복한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오늘까지, 그죠? 금요일이고 내일이 주말이니까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